우리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단원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봅시다. 자, 우리 2차 함수 그림 기억났지? 우리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것도 있고 위로 볼록인 것도 있어. 근데 이게 우리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게 뭐냐면은 함수의 최대라는 거는 함수의 최대. 그 함수의 함수값 중 가장 큰 값을 최대값이라고 하는 거야. 함수의 함수값 중 가장 큰 값을 최대값. 그럼 함수의 함수값이 뭐냐면은 우리 함수값은 이거 우리 y값이라고 봐야 돼. y값. 함수값은 y값이다. 그래서 y값이 가장 큰 게 함수의 최대값. 그리고 그 y값이 가장 작은 값이면은 함수의 최소값이라고 부른다 이 얘기야. 그래서 우리 y값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라고 보면 돼. y라는 거는 우리 이렇게 좌표 평면을 그려놨을 때 우리 y축이 이렇게 세로로 세워진 거잖아. 그래서 y가 최대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가능한 한 위에 있는 점을 얘기하는 거고, y의 최소다라는 거, 함수의 최소다라는 거는 가능한 한 밑에 있는 점을 물어보는 거야. 알겠지? 위로 갈수록 y가 커지고 밑으로 갈수록 y가 작아지니까 제일 위에 있는 게 최대, 제일 밑에 있는 게 최소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만약에 2차 함수의 개형이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 이 실수 전체, 그 모든 실수의 범위에 대해서 2차 함수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한번 따져볼 건데, 자, 2차 함수식이 이렇게 돼 있어. 자, fx는, 자, 함수는 무조건 y는으로 봐줘야 돼. y는 fx는 a의 x-p제곱 플러스 q. 그러면은 a가 양수일 때, 즉 최고 창의 개수가 양수일 때 아래로 볼록이었잖아. 아래로 볼록이게 되면은 우리 이 꼭지점, 가장 밑에 있는 점이 최소가 되겠다. 꼭지점에서 최소값이 발생한다 이 얘기야. 꼭지점에서 함수의 최소값이 발생한다. 자, 왜? 가능한 한 밑에 있는 점이잖아. 이 함수가 그려져 있는 이 점들 중에서, 무수히 많은 점들 중에서 가능한 한 밑에 있는 점 여기잖아. 그치? 그래서 x가 p일 때 함수값 y는 q, 최소가 나온다 이 얘기고, 최대값은 가능한 한 위에 있는 점인데 이게 꼭지점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쭉 올라갈 거니까 이게 무한히 계속 위로 올라가게 되겠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최대는 우리가 정할 수 없다라는 거야. 왜? 계속 올라가면은 어디가 제일 위에 있는 점인지 고를 수가 없잖아. 계속 올라가. 정할 수가 없겠지. 반대로 a가 음수다. 즉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다라는 얘기는 위로 볼록이다라는 얘기고, 방금 전에 아래로 볼록인 상황과는 반대로 이게 위아래가 뒤집힌 모양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함수의 최소값이 아니라 이제 최대값이 존재하게 되겠다. 최대값이 이 꼭지점에서 등장하게 되고, 가능한 한 위에 있는 점을 봐주니까 꼭지점에서 최대가 되는 거야. 반대로 가능한 한 밑에 있는 점을 보려고 하니까 최소값을 따지기 위해서 밑에 있는 점이 없는데 얘는 계속 꼭지점을 기준으로 밑으로 내려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최소값은 없다라고 봐줘야 돼. 최소값은 없다. 되겠지 이거? 자, 우리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지금 나눠서 보고 있는데, 최고창 개수가 양수일 때는 최소값이 꼭지점에서 존재. 자, 그리고 이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이 되는데 꼭지점에서 이 최대값이 발생한다라는 얘기야. 되겠지? 자, 이번에는 좀 범위를 제한해서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좀 따져볼게. 방금 전에 우리가 모든 실수를 다 보기 때문에 이 함수가 그려지는 그래프를 다 보는 거였거든. 근데 제한된 범위라는 거는 이제 모든 범위에 대해서, 모든 x값에 대해서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 x값을 제한해버리는 거야. 그럼 원래는 우리가 함수가 여기까지가 다 정의가 돼 있었고 이 꼭지점 기준으로 쭉 올라가게 되는데, 내가 범위를 만약에 x의 범위 알파부터 베타까지로 제한하겠다 그러면은 알파가 지금 여기거든, 알파. 베타가 지금 여기거든, 베타. 그렇기 때문에 이 x값이 요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는, 즉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우리가 한번 최소값, 최대값을 구해보겠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알파, 베타에서 벗어난 부분 어디냐면은 우리 이 부분 보이니? 이 부분, 여기 바깥의 부분 보여? 여기 바깥의 부분, 여기하고
여기 부분 지금 보이니?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 우리 안 봐야 되겠지? 그래서 이 부분은 안 볼 거야. 제외할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 저 알파와 베타 사이 이 내가 노란색으로 색칠한 영역만 봐줘야 되는데 우리 최소값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게 그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상황이 우리 두 가지 상황으로 구분이 되거든. 첫 번째, 그 꼭지점의 x좌표가 우리 그 제한된 범위 안에 포함되는 경우. 그럼 두 번째 경우는 뭐겠어? 꼭지점의 x좌표가 그 제한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되겠지? 요렇게 꼭지점의 x좌표가 제한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자, 그럼 첫 번째 제한된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부터 보자. 지금 꼭지점의 좌표가 p야. x좌표가 p고 그에 따른 y좌표가 q거든. 자, 그러면은 꼭지점의 좌표가 x좌표가 그 제한된 범위 안에 있어. 지금 보니까 여기 p라고 있어. p가 0있네. 자, 그러면은 우리 저렇게 아래로 몰리는 상황에서 제한된 범위이고 꼭지점의 x좌표가 제한된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을 때는 그 제한된 범위에서 최소값이 꼭지점에서 등장하더라. 꼭지점에서 최소값이 등장한다 이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최대값을 한번 알아볼 건데 방금 전에 모든 실수에서는 우리가 꼭지점 기준으로 양쪽으로 쭉 올라가기 때문에 무수히 다시 쭉 올라가기 때문에 최대값을 정할 수가 없다고 그랬지. 근데 범위가 제한되게 되면은 꼭지점에서 올라가다가 말 거 아니야. 그러면은 최대값이 존재하게 될 거야. 왜? 가능한 한 위에 있는 점이 결정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가능한 한 위에 있는 점이 우리 어디를 봐? 지금 이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이 알파 쪽에 해당하는 이 부분과 베타 쪽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볼 수 있겠는데 지금 그림상으로 더 위에 있는 점은 이 베타일 때겠지, 그치? 그래서 x가 베타일 때의 함수값이 최대값이 되겠다. 즉 우리 x가 베타일 때의 함수값 f 베타가 최대가 되겠다 이 얘기고, 최소값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꼭지점의 좌표에서 FP로 존재하게 되겠다 이 얘기야. 자, 반대로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다. 저 그래프가 뒤집어지기 때문에 우리 최소값이었던 그 꼭지점이 이제 최대값으로 바뀌게 될 거야. 최대값으로.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대값은 우리가 알 수 있겠는데 만약에 최소값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 여전히 이 제한된 범위를 보는 거거든. 알파부터 베타 사이에. 그럼 최소값은 우리 어디서 존재하게 되겠느냐면은 결국 알파 아니면 베타에서 존재할 거야. 왜? 꼭지점이 가장 최대에 있고 그 꼭지점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내려올 거기 때문에. 그럼 가장 밑에 있는 점을 찾아주면 되겠는데 이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 x가 알파일 때 최소값이 여기 f 알파가 나온다. 이때가 최소가 되겠다 이 얘기야. 그리고 최대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꼭지점의 좌표로 확인해 줄 수 있겠다 이 얘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거를 좀 종합해 보니까 그 꼭지점의 x좌표가 제한된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을 때는 그 양 끝 지점에 해당하는 값이 알파, 베타고 그 사이에 꼭지점 p가 있잖아. 그래서 그 세 개의 함수값 중에서 양쪽 끝에 있는 거랑 꼭지점, 즉 왼쪽, 오른쪽, 가운데에 대한 그 세 개의 함수값 중에 그냥 가장 큰 값이 최대값, 가장 작은 것이 최소값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다. 알겠지? 그리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우리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일 때는 꼭지점에서 최소,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일 때는 꼭지점에서 최대다. 어떨 때? 꼭지점의 x좌표가 제한된 범위에 포함이 될 때야. 알겠지? 자, 이번에는 반대로 그 꼭지점의 좌표가 포함되지 않을 때를 한번 볼게. 최고차항 계수 양수인 상황이고 우리 제한된 범위가 알파부터 베타로 주어졌다고 해보자. 그럼 우리가 보고자 하는 범위는 여기거든 지금. 자, 근데 꼭지점의 좌표가 그 제한된 범위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야 지금.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은 지금 꼭지점의 좌표는 여기 있거든. 여기에 있어 여기. 근데 우리 이 꼭지점의 좌표는 우리가 보고자 하는 범위에 안 포함되어 있지. 그러면은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은
여전히 가장 위에 있는 값이 최대값, 가장 밑에 있는 값이 최소값이 되겠는데 이게 꼭지점의 범위에 포함이 안 돼 있으면은 결국에는 그 우리가 보고자 하는 범위의 양 끝값 있지, 알파일 때와 베타일 때 각각에 대해서 최소값과 최대값이 나온다 이 얘기야. 각각에 대해서 최소값과 최대값이 나온다. 자, 이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최고 차항계수가 양수인데 아래로 부르기, 최고 차항계수가 양수인 아래로 부르기 이차함수가 그려져 있을 때 그 꼭지점이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보고자 하는 범위에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은 그 꼭지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더 위로 올라갈 거 아니야. 아래로 부르길 때. 그러면은 꼭지점에 그나마 가장 가까운 점에선 최소, 꼭지점에서 그나마 가장 먼 점에서는 최대가 될 거야. 맞니 이거? 자, 최고 차항계수 음수일 때 똑같이 해주면 돼. 우리가 보고자 하는 범위는 알파부터 베타 사이.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가 어디에 있냐면은 지금 알파보다 작은 쪽 여기에 있네. 그럼 꼭지점의 좌표는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범위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결국에 함수의 최대값, 가장 위에 있는 점은 여기 알파에서 등장하고 가장 밑에 있는 점, 최소값은 베타에서 등장하게 된다 이 얘기야. 마찬가지로 얘 최대값은 꼭지점에서 그나마 가장 가까운 점, 그리고 꼭지점에서 가장 먼 점은 최소값이 나오겠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 이렇게 또 정리를 해놓는 게 좋겠다. 결국에 꼭지점의 좌표가 포함이 안 되어 있을 때는 그 우리가 보고자 하는 범위의 양 끝값 중에서 그냥 큰 값이 최대, 작은 값이 최소가 되겠다 이 얘기야. 알겠지? 그리고 이렇게도 좀 정리를 해놓자. 어떻게 정리해놓냐면은 꼭지점에서 가까울수록, 그리고 꼭지점에서 멀어질수록 값이 지금 어떻게 돼? 아래로 부르길 때, 위로 부르길 때에 따라서 꼭지점에 가까워질수록 작아지고 멀어질수록 커진다. 최고 차항계수가 음수일 때는 꼭지점에서 가까워질수록 그 값이 커지고 최대고, 꼭지점에서 멀어질수록 값이 작아진다. 최소다 라고 이해해주면 돼. 자, 바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자, 이차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한 문제 풀어보자. 다음 이차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y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4가 있어. 자, 우리 이차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주기 위해서 방금 전에 이 예시들을 다 한번 보니까 우리 이차함수가 다 이렇게 뭔가 완전 제곱이 있는 식으로 변형이 되어 있었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때 있잖아. 이 주어진 식을 완전 제곱이 표현된 식으로 바꿔줘야 돼. 어떻게 바꿔주면 되겠어, 이거? 우리 절반의 제곱 기억나니? 절반의 제곱. 우리 1차항의 개수에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줘야 되겠지. 그래서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주고, 그 다음에 뒤에 4를 써주시면 어떻게 되냐, 이제 앞에 3개의 항이 x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겠지. 그리고 마이너스 9 플러스 4 그래서 마이너스 5가 되겠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 이차함수 한번 그려서 한번 생각해볼게. 그래서 이 이차함수는 x가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5라는 값이 나온다 이 얘기야. 그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를 꼭지점으로 가질 것이고, 그리고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우리 아래로 블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니까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 같고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제 해석을 해보자. 우리 이 이차함수의 범위는 따로 명시가 안 돼 있었고 모든 실수를 보라는 얘기겠지. 그리고 이 점이 마이너스 3, 이 점이 마이너스 5, 여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그럼 이 이차함수의 최소값은 가능한 한 밑에 있는 지점, 꼭지점에서 최소값이 나온다. 그때의 최소값 몇이야? 우리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은 이제 함수값을 따지는 거야. 함수값의 최대, 함수값의 최소를 따지는 거야. 함수값은 내가 아까 무슨 값? y값이라고 했어. 그래서 이 지점의 y값을 최소값으로 얘기해줘야 돼. 알겠지? 그리고 이 이차함수의 최대값은 어떻게 되겠어? 가능한 한 위에 있는 점은 정할 수 없지? 그래서 우리 최대값은 없다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최소값은 어떻게 해주셔야 되겠는데? 최소값은 마이너스 5다 라고 얘기해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2번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3부터 x가 0 사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 마찬가지로 완전 제곱식 만들어보자.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 우리 이 최고차의 개수를 먼저 묶어줘야 돼. 그럼 묶어주고 나니까 x가 들어가 있는 것만 우리가 여기 최고차항으로 묶어주자.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썼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자, 여기 절반의 제곱 더해줘야 되겠지? 절반 5의 제곱을 더 빼주자. 10 다시 정리해주니까 우리 요 마이너스 5의 제곱 마이너스 25인데 걔만 밖으로 빼내면은 플러스 25 맞니? 플러스 25가 마이너스 21이랑 만나서 플러스 4가 되겠다. 그리고 이 앞에 세 개의 항은 우리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이 가능할 거니까 우리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지. 그럼 이거를 보고 우리 꼭지점의 좌표를 좀 찾아줄 수가 있겠다. 마이너스 5,4가 될 거야. 마이너스 5,4가 되겠다. 그럼 마이너스 5,4에서 꼭지점의 좌표가 형성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다. 마이너스 3부터 0까지만 보자고 했다. 자, 그럼 일단 2차 함수를 좀 그려보면은, 이 2차 함수는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다.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다. 이런 식으로. 자, 보고자 하는 범위 마3부터 0이거든. 마3부터 0. 그럼 마3일 때 우리 지점 한번 이렇게 체크해보고, 그리고 0일 때 지점을 한번 이렇게 체크해보고, 즉 우리가 보고자 하는 범위는 어디냐면은 여기를 봐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범위에서 가장 최대일 때, 최소일 때는 어디겠어? 지금 이 상황 보니까 마이너스 3과 0,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 제한된 범위에 꼭지점의 x좌표는 포함이 안 되어 있지? 아까 꼭지점의 x좌표가 포함이 안 되어 있을 때는 결국에는 그 제한된 범위의 양 끝값을 보면 돼. 제한된 범위의 양 끝값. 그러면은 양 끝값 마3과 0일 때 최대 최소가 나온다 이거야. 바로 그냥 저렇게 생각해도 되고,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서 차근차근 생각해줘도 되겠지. 가장 위에 있는 점 마3일 때, 가장 밑에 있는 점 0일 때. 그럼 x가 마3일 때의 값을 구해보니까, 자, 마3을 한번 넣어보자. 여기다 마3 넣어보면 어떻게 돼? 2의 제곱인데 빼기가 있으니까 얘는 이제 0이 되겠다. 0. 그래서 이 지점의 함수값이 y값이 0이 되겠다. 좀 안 맞기는 한데 그냥 보자. 자, 그 다음에 우리 x에다가 이제 0을 넣어보면 어떻게 돼? 0을 굳이 여기다 넣을 필요 없고, 여기다가 넣으면은 0, 0 지워줘도 바로 여기 나오지, 그지? 우리 x가 0일 때의 함수값은 이 주어진 함수의 상수항만 보면 돼. 상수항만. 알겠지? 그래서 이 지점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21이 되겠다. 이 얘기지? 마이너스 21이 되겠다. 따라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함수의 최대값은 어떻게 되겠어? 함수의 최대값은 아까 마3에서 등장하는 0. 함수의 최소값은 어떻게 되겠어? x가 0일 때 등장했던 마이너스 21로 계산을 해줘야 되겠다. 알겠죠, 여보? 자, 실수 전체 범위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주어졌을 때 미정계수 구하는 상황을 한번 좀 보자. 자, 이 참수가 x는 2에서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 자, 이 참수 y는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x는 2에서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 그랬을 때 상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 자, 우리 x가 2일 때 최대값이 등장한다라고 했잖아. 그 이차함수의 범위가 따로 주어져 있지 않을 때는 실수 전체 범위를 봐준다라고 생각해야 돼. 그럼 실수 전체 범위인데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란 말이지.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보면은 그 실수 전체 범위에 대해서는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일 때 있잖아. 위로 볼록이게 되면서 꼭지점의 좌표는 최대값이 나올 거야. 그리고 최소값은 없다.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에서 우리가 최대값이 등장하고 최대가 될 때의 x값이 나오게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얘를 완전 제곱으로 좀 바꿔주기 위해서
x제곱 그 다음에 여기 x가 있는 거 저거까지 저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b까지 한번 좀 써보겠다 얘기야. 자, 우리 절반의 제곱 생각을 좀 해줘야 되거든. 절반의 제곱. 그럼 x의 개수가 마이너스 a니까 절반해 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겠지? 마이너스 2분의 a. 자, 그럼 좀 써볼게.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주자.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 그럼 식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은 우리 얘 제곱해주면 4분의 a제곱이다. 4분의 a제곱. 4분의 a제곱에서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앞으로 뺄 때 마이너스 한 번 더 만나니까 플러스 4분의 a제곱. 플러스 4분의 a제곱. 플러스 b는 뒤에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가운데 3개의 항은 우리가 x-2분의 a의 제곱으로 풀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럼 우리 이 차함수가 최고차함계수가 음수니까 이 꼭지점의 좌표에서 최대값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야. 즉 2분의 a일 때 x가 2분의 a일 때 4분의 a제곱 플러스 b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꼭지점이 우리 x는 2, y는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는 거 맞겠지? x는 2, y는 마이너스 1이 돼줘야 되겠다. 왜? 결국 최고차함계수가 위로 볼록일 때 최대값이 꼭지점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그 꼭지점의 x값은 2, 그때 y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잖아. 우리 지금 꼭지점의 좌표 구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2분의 a는 2다 라고 해서 a값 4로 찾아주면 되겠고 4분의 a제곱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서 b값을 우리가 몇으로 찾아줄 수 있어? 마이너스 5가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이렇게 두 개를 찾아서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야. 되겠지? 결국 꼭지점에서 최대값이 나오겠다. 자, 이제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주어졌을 때 미정계수 구하기 한번 보자.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2 사이에서 2차 함수가 최소값이 있다. y는 2분의 1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k. 근데 최소값이 지금 1이다라고 되어있지? 함수의 최소값이 1이다. 그랬을 때 상수 k의 값과 이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어. 자, 먼저 이 함수를 좀 완전 제곱식으로 좀 바꿔볼 건데 바꿔주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y는 자 최고차함계수를 묶어줘야 돼. 그리고 x가 있는 것들을 여기다가 넣어주고 그리고 관련 없는 것들은 뒤에다가 빼놓자. 그러면은 이 x의 개수의 절반 4의 제곱을 더하고 빼주자 이 얘기야. 자, 마이너스 4의 제곱 이거 몇이야? 4의 제곱부터 먼저 해줘야지. 16에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거야. 즉 마이너스 16을 앞으로 빼주면은 여기 마이너스 8이 되고 마이너스 8을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써보자. 그리고 여기 x 플러스 4 전체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겠지. 조금만 좁혀서 이렇게 보고 자, 이렇게까지 쓸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지금 꼭지점의 좌표 마이너스 4, k-8로 찾을 수가 있잖아. 그리고 최고차함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으로 생각할 수가 있지. 자, 그럼 그래프를 한번 좀 우리가 따져보자. 이 그래프를 내가 좀 대략 그릴게, 대략. 이렇게 아래로 볼록으로 그릴 수도 있겠는데 우리 이 꼭지점에서의 x좌표가 마이너스 4다 이 얘기야. 마이너스 4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자 하는 범위는 마이너스 5부터 2까지인데 마이너스 5는 이 마이너스 4로부터 한 칸 정도에 위치하고 그리고 2라는 거는 이 마이너스 4로부터 아마 6칸 차이로 위치하게 될 거야. 여기가 마5, 마4 1 차이고 여기는 마4, 2 6 차이 나니까 지금 이 꼭지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점은 x가 2일 때인 거 맞지? x가 2일 때. 즉 우리가 보고자 하는 구간의 범위는 여기가 되겠다 이 얘기야. 그럼 이 함수의 최소값이 1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최소값은 당연히 꼭지점에서 등장해줘야 되겠지. 따라서 이 최소값 1이라는 것은 결국 저 꼭지점의 y좌표에 해당이 되겠다. k-8이 되겠다. 따라서 k는 9다 라고 찾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함수의 최대값은 우리가 보고자 하는 범위가 마 5부터2인데 한눈에 보더라도 가장 위에 있는 점 x가 2일 때인 거 알겠지, 그지? 그래서 x에다가 이제 2를 대입을 해서 우리가 최대값을 계산을 해주니까 자 x에 2 넣어주니까 어떻게 돼? 2 넣어주니까 2 넣어주면 6의 제곱 36 나누기 2 18 그래서 18 플러스 k 9였지 마이너스 8 이렇게 써주니까 계산해보니까 19가 나오겠다 이 얘기야. 그래서 이 상수 k는 아까 9로 찾았었고 그리고 함수의 최대값은 19로 찾아주면 되겠다. 알겠지? 자 이제 공통 부분이 있는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한번 좀 구해보자. 자 우리가 보고자 하는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데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x의 전체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의 플러스 2. 자 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자. 자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해보니까 이 x제곱이 있어서 또 제곱이 돼 있어. 그럼 x 4제곱 되니까 우리 4차함수 나올 거거든. 자, 그 4차함수의 최대값 이건 좀 우리 못할 것 같아. 자, 어떻게 해줄까 고민을 좀 해보니까 자, 우리 이거 치환을 좀 해줘야 돼. 공통 부분이 많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우리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 치환을 했었지, 그치? 그래서 이제 치환을 좀 이제 해볼 건데 x제곱 마이너스 x를 t로 한번 좀 나오자 이 얘기야. t로 한번 나오니까 저 함수 y는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2로 바뀌게 될 것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우리가 x로는 문제 풀기 힘드니까 t로 치환해서 이렇게 치환을 해줌으로써 2차 함수 푸는 것처럼 문제를 바꿔주는 거거든. 그러면은 내가 t로 이제 문제 풀 거니까 이 함수식을 t로만 바꿔줘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조건식도 우리가 t로 바꿔줘야 돼. t로. 자, 저 조건식을 어떻게 t로 바꿀까 좀 고민해봐야 되거든. 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있잖아.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우리 이 t라는 이 x제곱 마이너스 x의 값의 범위를 구해보자. 즉, 이 x제곱 마이너스 x의 범위를 구해주게 되면은 이 범위로부터 우리가 t의 범위를 써주면 되겠다 이 얘기지.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이렇게 또 해봐야 돼. 잠깐만. 우리는 이 x제곱 마이너스 x라는 이 2차식을 또 완전 제곱식으로 좀 바꿔볼 건데 절반의 제곱 기억나지? 절반이라는 거는 여기서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그걸 더하고 빼보자 이 얘기야.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한번 더 쓰자. 마이너스 2분의 1 전체 제곱. 자 얘는 우리 괄호부터 해주니까 4분의 1 빼기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다. 그리고 앞에 3개의 항을 우리가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으로 좀 묶을 수가 있고 마이너스 4분의 1까지 쓸 수 있겠다. 그럼 우리 이 주황색으로 쓴 이 이차함수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면은 여기 해볼게. 자 꼭지점의 좌표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 거 맞지? 그래서 x가 2분의 1일 때 y 값이 4분의 1이 되겠다 이 얘기지. x가 2분의 1일 때 y가 4분의 1이다. 그리고 함수가 아마 이렇게 지나게 될 것 같아. 원점을 지나게 될 것 같다. 근데 우리가 보고자 하는 범위가 마 1부터 1 사이잖아. 마 1부터 1 사이를 봐줘야 되잖아. 1 사이. 아마 1도 아마 여기가 될 것 같거든. 확인해보면은. 자, 그럼 이렇게까지 확인을 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 마이너스 1과 1을 내가 표시를 했는데 자, 우리 이 보고자 하는 범위가 마 1부터 1 여기 맞니? 여기? 여기야. 그럼 여기에서 가장 위에 있는 점, 아래에 있는 점을 찾아서 우리 이 값의 범위 이 t라는 이 2차식의 범위를 한번 구해보자. 근데 여기서 조금 주의해 줄 건 있잖아. 그림상으로 봤을 때 가장 위에 있는 점이 최대, 밑에 있는 점이 최소이긴 한데 그거는 그림을 정확하게 그렸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지. 자, 우리 이 t값의 범위를 좀 구해볼 건데 우리가 좀 주의해줘야 될 사항이 있다 그랬지? 주의해줘야 될 사항. 이 주의해줘야 될 사항이 뭐냐면은
그림상으로 봤을 때 최대값은 어디에 있어 지금? 여기 1이 최대. 가장 위에 있는 거 맞니? 그리고 이 2에서 최소. 가장 밑에 있는 거 맞니? 근데 얘는 지금 그림을 잘못 그렸다 이거야. 왜 잘못 그렸냐? 우리 이 꼭지점의 x좌표로부터의 그 간격이 이게 1만큼 차이 나고 얘는 지금 2만큼 차이 나거든? 그 꼭지점의 좌표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더 어떻게 되겠어? 위로 올라가 있어야지. 근데 지금 1과 4를 비교해 봤을 때 꼭지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는 점은 4잖아. 왜? 이만큼 차이 나니까. 근데 그림을 잘못 그렸기 때문에 얘가 지금 더 꼭지점에 가까워 보인다 이거야. 이 점이 이 1이라는 점에 비해서 꼭지점에 더 가까워 보인다. 이렇게 그리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이제 그리고 범위를 따지기 위해서는 우리 꼭지점으로부터의 간격도 좀 생각을 해주면서 해줘야 돼. 꼭지점의 x좌표로부터 이 차이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서 점점 위로 올라가게 되겠다 이거겠지. 그럼 얘도 한번 좀 따져보자 이제. 자, 우리가 보고자 하는 범위가 2분의 1을 봐줘야 되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야. 자, 그럼 다시 그렇게 자, 2분의 1이 이제 이러고 있고 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좀 해보자. 자,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봐줘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을 한 요 정도 그리고 1을 어느 정도로 좀 봐줄 것이냐면은 여기가 지금 2분의 1이기 때문에 요 점을 1이라고 봐줄게. 간격도 좀 체크를 해보자. 가장 멀리 떨어진 게 여기 마이너스 1일 때인 거 맞니? 마이너스 1일 때인 거. 지금 x 좌표들을 썼어. 마이너스 1, 2분의 1, 1. 그럼 간격이 마이너스 1과 2분의 1은 2분의 3 차이. 2분의 1과 그냥 1은 2분의 1 차이니까 이 꼭지점의 이 x좌표로부터 더 멀리 떨어진 이 마이너스 1일 때가 가능한 한 위에 있는 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꼭지점에 그나마 가장 가까운 이 점이 가능한 한 밑에 있는 점이 되겠다. 얘는 가능한 한 밑에 있는 점이 되겠다. 자, 따라서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가 우리 최대 그냥 2분의 1을 넣었을 때가 최소가 나와줘야 되겠지? 최소가. 왜? 결국 꼭지점에서 최소가 나올 거 아니야. 꼭지점에서. 방금 전에 화살표를 쓴 거는 그 우리가 보고자 하는 범위에서 그나마 가장 멀리 떨어진 점, 그나마 가장 가까운 점을 표시를 해본 거야. 양 끝점 중에서. 그럼 우리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가 최대가 나올 거니까 최대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최대는 마이너스 1을 넣은 결과 계산해보면 되겠지, 그치? 마이너스 1을 넣어서 계산해보면 아마 2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최소는 우리 2분의 1일 때야. 2분의 1일 때 그때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따라서 우리 문제 어떻게 풀 것이냐면은 우리 이 t의 범위를 구해준 거거든. t가 최대값이 2고 그리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t의 범위를 가지고 이 2차식을 풀어줘야 되는 거야. 그럼 저 2차식을 이제 한번 좀 풀어보자. 자, y는 t제곱 마이너스 t. 우리 절반에 제곱해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을 또 다시 이제 빼주고, 그리고 앞에 이 세 개의 항은 우리 완전 제곱을 풀 수가 있지. t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뒤에 있는 거 정리를 해주니까 4분의 7 나올 거야. 근데 우리가 보고자 하는 범위 이 마이너스 4분의 1과 이 사이여야 되기 때문에 저 범위를 표시를 해보고 이 꼭지점도 체크를 좀 해보자. 그럼 2분의 1과 4분의 7이니까 한 이 정도로 볼게. 2분의 1, 4분의 7. 그리고 아래로 볼록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다. 그리고 보고자 하는 범위 마이너스 4분의 1과 2인데 자, 좀 정확하게 해볼게요. 이거. 자, 요거 2까지 이제 내가 표시를 해주는데 간격을 보자. 간격. 이 간격이 지금 몇 만큼 차이가 나? 우리 길이라는 거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줘야 돼. 자, 빼주니까 얘는 4분의 3이 될 거야. 그럼 이 2라는 거를 내가 찍을 때 2와 그냥 2분의 1 간의 간격은 2분의 3. 즉, 이 4분의 3이라는 간격보다 더 넓잖아. 그래서 2차 함수가 대칭인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지점은
이 2분의 1이라는 이 꼭지점의 x좌표와는 차이가 4분의 3이 되는 지점이니까 우리 t 값이 2일 때는 간격이 2분의 3이기 때문에 더 멀리 잡아줘야 되겠다. 얘가 더 멀리 잡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더 멀리 잡으니까 요 정도로 잡을까? 이 정도로. 여기가 이제 2가 돼야 되면서 우리 이 간격이 최종적으로는 2분의 3이 돼야 되겠다. 이 얘기야. 그럼 우리가 보고자 하는 범위는 어디냐면은 여기를 봐줘야 되면은 여기. 그럼 이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값, 최소값 찾을 수 있지? 최소값은 우리 이 꼭지점에서 등장을 하게 되겠다. 즉 최소값 4분의 10이 되겠다. 그리고 최대값은 어디에서? 그치? 가장 위에 있는 점 2일 때였지. 그치? 그래서 t에다가 1을 넣어서 계산을 좀 해주시면 되겠다 이거야. 자, 뭐 여기다 넣는 것보다는 아까 맨 처음식 여기다가 2를 넣어주는 게 낫겠지? 그래서 넣어준 결과 아마 4가 나올 것 같다. 4. 그리고 그거는 이제 최대값이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자, 문제가 조금 길고 어려웠는데 결국 우리가 해줘야 될 거는 그 공통된 부분이 많이 나오면은 치환을 이제 해줌과 동시에 그 치환하면서 범위를 좀 구해줘야 된다. 치환된 범위를 구해주기 위해서는 2차 함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건 똑같이 한번 해야 되고 다시 원래식으로 돌아와서 범위를 구했으면 원래식의 최대값, 최소값을 동일한 방법으로 한 번 더 해주면 된다 이거야. 결국 2번 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조건을 만족하는 2차식의 최대값과 최소값 문제를 한번 좀 보자. 자, x의 범위가 0과 3 사이에 있고 x 플러스 y는 3이라고 할 때 2x 플러스 y의 제곱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래. 우리 2차식으로 좀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y가 2차식인데 라고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2차식? y에 대한 2차식으로 풀어볼까? 그럼 x를 y로 표현을 해보면은 y에 대한 식으로만 표현이 되겠다. x를 y로 표현한다? y만 넘겨서 x는 3-y로 볼 수가 있겠지. 그럼 이제 봐봐. x자리에다가 내가 이제 3-y를 넣고 플러스 y제곱을 해서 정리해볼 결과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6이라는 식이에요. 그럼 저 y에 대한 2차식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주면 되겠지. 자, 근데 주의할 점. 우리 항상 범위 잘 봐줘야 하잖아. 근데 우리 범위, y에 대한 범위가 나와 있니? 안 나와 있어. 그럼 모든 실수인가? 이럴 수 있는데 이 y랑 x 사이에 관계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관계식은 우리 x가 범위가 있기 때문에 x의 범위가 있어서 y의 범위도 존재하게 되겠다 이 얘기야. 그럼 좀 어떻게 범위를 구할까 고민을 해보니까 이제 우리 y로 문제를 풀 것이기 때문에 y에 대한 범위를 찾아줘야지. 어떻게 찾아? 자, 0과 3 사이가 있는데 우리 이 y의 범위를 이끌어내주기 위해서 일단 이 x값 3-y라는 거를 여기다가 한번 좀 해보자. y로 바꾸기 위해서 양변에 3을 좀 빼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한 번 더 처리해 주니까 조종호 방향 바뀌면서 이렇게 되겠다. 다시 한번 다듬어서 쓰면은 우리 0과 3 사이에서 y의 범위를 찾아주면 되겠다 이거지. 자, 결국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6이라는 이 식은 0과 3 사이의 y의 범위에 대해서만 봐줘야 되겠다. 따라서 우리 완전 제곱 바꿀 수 있겠지, 그치? 바로 할게 이제. 자, 여기 절반에 제곱해 주니까 아마 1이 더해 제곱 빼줘야 될 거야. 그래서 우리 앞에 3개 묶어주니까 y-1의 제곱 플러스 5인 거 알겠지? 따라서 이 2차 함수는 y 값이 이제 1일 때 최대 5가 나오는 게 아니고 최소 5가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 1일 때 5라는 값이 등장하게 되겠다. 근데 우리가 보고자 하는 범위 0과 3 사이이기 때문에 여기 0인 지점 그리고 3인 지점 3인 지점 찍을 때 우리 주의할 점 0인 지점과 꼭지점의 좌표 사이의 간격이 1이니까 3인 지점은 간격이 2여야 되겠지. 간격이 2. 그럼 간격이 2니까 y가 조금 더
꼭지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따라서 우리 최소값은 어떻게 될까? 최소값은 y가 1 때 최소값 5가 나오고, 자 최대값 어떻게 되겠어? 이제 3 넣어줘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3을 넣어서 계산해 주니까 얘가 이제 9 나오나? 9가 나오게 되겠다 이 얘기야. 자 결국 이 문제는 있잖아, 우리 이 식을 보고 한 문자에 대한 2차식으로 표현을 해준 다음에, 원래 x, y가 있었잖아. 한 문자로 좀 표현을 해준 다음에 그 문자에 대한 범위를 한번 체크를 해주고, 체크까지 됐으면 이치함수 최대 최소를 구해주면 된다.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이렇게까지 풀 필요는 없고, 그나마 좀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은 굳이 얘를 y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는 없거든.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이렇게 해봐도 되겠지. 그 x는 3-y로 구해냈는데, 만약에 여기서 x를 넘겨서 y는 3-x로 만들었다고 치자.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2x 플러스, 자 y 제곱이니까 얘 제곱을 좀 해줄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되면서 이 식을 정리해준 결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9가 될 거야. 근데 우리 원래 y에 대한 범위는 구했어야 됐잖아. 어떻게? x에 대한 범위로부터. 근데 우리 x로 식을 만들어 보니까 x에 대한 범위를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었더라 이 얘기야. 그지? 그러면은 우리 바로 여기서 2차 함수 완전 제곱식을 바꾼 다음에 문제를 풀면 되겠다 이 얘기지.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다. 이렇게 풀면은 우리 방금 전에 y에 대한 식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과정이 줄지. 왜? 범위는 구할 필요가 없잖아. 그럼 굳이 왜 이렇게 범위까지 구하는 걸 했냐? 그냥 한번 너네가 이거 한번 좀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처음에 써본 거야. 알겠지? 이제 실전에 문제 풀 때는 이 x에 대한 범위를 쓰는 게 훨씬 더 낫다 이 얘기야. 하지만 이 범위 계산하는 것도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겠다. 자,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2차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보자. 자, x, y가 실수일 때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5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보래. 자, 완전 제곱식을 우리가 만들어 줄 거거든. 근데 이 x에 대해서 먼저 따져주니까, 자, x에 대해서는 이 두 개의 항이 있지. 최고차 함계수로 묶어서 x제곱 플러스 2x가 쓰고, 우리 절반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생각해줘야 되겠지. 그리고 y에 대해서도 우리가 똑같이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줄 건데,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주니까 이렇게 식이 써져 있고, 맨 뒤에 5는 따로 썼어. 자, 이제 요거 맨 뒤에 마이너스 1, 2랑 만나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자, 5를 먼저 썼고 마이너스 2로 쓸 거야. 자, 마이너스 9 밖으로 나오면 마이너스 9가 되겠지, 그냥. 그럼 이 세 개의 항이 결국 x 플러스 1 전체에 되고, 그 다음에 이 세 개의 항이 y 마이너스 3 전체의 제곱이 돼주겠다. 그럼 이 뒤에 이 세 개의 항을 좀 정리해 주니까 여기 마이너스 6 될 것 같거든. 그럼 우리 이거 2차식이 두 개가 나왔잖아. 완전 제곱식이 두 개 나왔잖아. 그 제곱은 항상 0 이상이 돼야 되는데 얘는 0 이상이야, 거기가. 그럼 이 2차식의 최소값은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자. 결국 이 둘 다 0이면은 마이너스 6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만약에 둘 중 하나가 0이 아니면은, 즉 0보다 큰 값이 나오면은 마이너스 6보다 큰 값이 나오겠지. 그러면은 이 2차식의 최소값은 결국 이 마이너스 6일 때가 최소가 되겠다 이 얘기야. 어떨 때? 이 완전 제곱식이 0이 될 때라는 거야. 0이 될 때. 따라서 우리 답은 그냥 마이너스 6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는데, 그러기 위한 전제 조건은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3일 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6이 나온다 라고 좀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되겠다. 알겠지? 자, 마지막 문제로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활용 문제를 볼 건데, 지금 길이가 30m의 철망이 있어. 근데 이 철망이 이제 어디냐면은 여기가 철망이거든. 여기가 철망이야. 그리고 이 위에는 이건 벽이야, 벽. 그래서 이 벽을 우리가 이렇게
벽에다가 철망을 이렇게 세워줄 건데 이 직사각형 모양이 나올 거야. 직사각형 모양. 그럼 이 철망을 이용해서 우리 닭장을 만들려고 해. 직사각형 모양의 닭장. 그랬을 때 이 닭장의 최대 넓이가 몇일까 라는 거거든. 자, 길이가 30m라고 했어. 즉, 이 철망 이 세 변의 길이의 합은 30이 돼야 돼. 그럼 내가 만약에 이 하나짜리를 이 세로로 된 이 길이를 x라고 두고 직사각형이니까 여기도 x가 될 거야. 그리고 여기를 내가 잠깐 y라고 두면은 우리 이 모든 길이들을 다 더해서 30 돼야 되는 거잖아. 자, y는으로 정리해주면은 2x를 넘기니까 30-2x가 될 거야. 자, 우리 닭장의 넓이라는 거는 우리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넓이는 x 곱하기 y, 즉 가로 곱하기 세로로 계산되겠는데 우리 y를 30-2x로 썼잖아. 30-2x. 얘를 정리해주니까 어떻게 돼? 자, 30x 뒤에다 두고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나올 거거든. 그러면은 마이너스 2로 묶어서 계산해주니까 x제곱 마이너스 15x가 되겠다. 자, 이거 완전 제곱 만들어줄 건데 절반의 제곱 생각해줘야 되겠지? 절반 하니까 분수 나오는데요? 맞아. 그냥 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얘는 아마 마이너스 2분의 15의 전체의 제곱을 더하고 빼주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최종식이 어떻게 나오는가? 얘는 결국에는 마이너스 1로 묶어주고 자, 이놈 괄호 아래부터 4분의 225 앞에 마이너스 4분의 225 얘랑 만나니까 플러스 2분의 225 그리고 앞에 이 세 개의 합은 이제 우리가 x-2분의 15 전체의 제곱으로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 x가 2분의 15일 때, 즉 다시 얘기해서 이 세로가 2분의 15가 될 때 우리 저 닭장의 최대 넓이는 x가 2분의 15일 때의 값이 2분의 225가 나오겠다 이 얘기야. 2분의 225가 나오겠다. 되겠어 이거? 왜 이렇게 나올까? 우리 이거 2차식이 최고차항계수가 음수기 때문에 우리 최대값이 존재할 거 아니야. 최고차항계수가 음수면은 최대값 존재.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그 부분이 지금 어디냐면은 이 닭장의 넓이식을 2차식으로 지금 표현을 했잖아. 닭장의 넓이식. 그래서 닭장의 넓이식이 표현이 됐고 x가 2분의 15일 때 2분의 15일 때 2분의 225가 나온다는 거지, 그치? 2분의 225. 그렇기 때문에 이거 최대값일 때가 결국 닭장의 최대 넓이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자, 여기까지 하면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단원에 대한 내용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